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새벽에 한 트윗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윤곽은 현대차와 SK온에게 고맙다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트위터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지아주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나온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인근 부지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겠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월이었죠.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가지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뉴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SK온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이번 투자로 바토 카운티에 40에서 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무려 3,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 설립으로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연결되면서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태계를 확고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기업들의 북미 진출도 조금씩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유럽 기업들은 유럽 내 신규 생산 라인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IRA 대응을 위해서 미국에 먼저 털을 닦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미국에 진출하는 첫 번째 유럽 배터리 회사인데요. IRA 발효 직후에 유럽의 주요 완성차와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행을 선행했지만 유독 배터리 업계에만 조용했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현지 배터리 회사들이 자체 생산 라인 구축도 완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IRA 대응을 고려할 만한 처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1위 노스볼트마저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되자 현재 유럽 내 배터리 생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3사가 맡고 있는데 기반이 탄탄했던 K배터리의 지배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유럽 시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LG 엔솔은 올해 초부터 유럽의 리튬 생산 업체인 독일의 벌칸 에너지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2공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또한 유럽 배터리 사업 투자 자금으로 총 20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유럽의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는 상황 속에서 내재화에 동참하기로 했던 현지 완성차 회사들도 K배터리 의존도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 거죠. 배터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시장은 북미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미의 경우에는 현지 시장이 빠르게 크는 점을 고려해서 현지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K배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죠. 한때는 리오프닝에서 너무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너무 풀어주면 배터리가 아닌 바이러스가 난립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제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풀리면 좋은 점과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는 국제사회 반응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궁금했던 안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 좋아지는데라는 의문점을 갖고 관련 기사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먼저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 겨울은 험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 중입니다.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의 최근 발표를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더는 확진자 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원율과 중증 환자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출발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 2년간 민간 부분에 대한 규제 단속 이후에 경제 성장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제 계획과 또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승인 등에서 감지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4년과 25년 성장률은 4%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후 5년간 정도는 3.5%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도 비슷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회복하는 시점은 2023년 중반이고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20% 상승하고 미국의 CPI는 내년 중반쯤 3.9%로 떨어지다가 그해 연말이 되면 5.7%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제로 코로나로 억눌렸던 중국의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가가 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많은 상품들의 가격 상승에도 압력을 더욱더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리스 ING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해외여행과 판매, 생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구제 조치도 내년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 조치가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GDP 성장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택 시장 회복과 경제 재개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시장의 연쇄적인 결과를 앞으로 초래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 중국까지 함께 다뤄드렸고요. 미국의 장 마감 상황 보고 넘어오시죠.